여러분은 투자로 크게 벌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40만 원을 1억 4천만 원으로 만든 32살 청년분의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무려 6년 동안 5번째로 깡통을 찼다고 합니다. 1억 4천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경험이 부족했던 걸까요? 저 역시 여러 번 투자에 실패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돈을 잃지 않은 것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정작 투자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돈을 버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을 아무도 경계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잃었을 때가 아니라 벌었을 때가 위험한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대 사연자는 편의점 알바로 모은 60만 원을 1년 만에 1억으로 불러냈다가 하락장에 깡통을 찼고 다시 모은 40만 원을 1억 4천만 원까지 불렸다가 결국 또 깡총차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번 모두 엄청난 수익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깡통을 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크게 벌었을 때의 확신 때문에 더 크게,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실력이 자만해지고 확신이 드는 순간 커다란 실패를 맞이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학교 시험이든 중요한 면접이든 인간관계든 확신과 자만은 늘 커다란 실패를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이 알려준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를 만들어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힌 대로 따라했더니 맛이 제대로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레시피를 잘 보지 않게 되고 한 번 됐으니 이번에는 양을 2배로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요리에서 맛이 달라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처음에 왜 맛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좋았는지, 불이 셌는지, 그날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는 채로 양만 늘렸으니 맛이 달라져도 다음번에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성공한 이유를 모르면 실패한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세 번째에도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죠. 방법이 하나뿐이면 그 방법을 의심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자분이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매매법 역시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었고 무려 6년 동안 5번을 반복하면서도 자기가 왜 벌었는지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바로 수익을 냈을 때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어쨌든 투자는 수익을 내면 장땡인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왜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만 계속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부분을 계속 경계하려고 노력 중인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적당히 투자하면서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투자해서 수익 낸 것까지 복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두 재무학 교수가 2001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트레이더는 자기 능력을 모르는 채로 시작해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자기 실력을 가늠해 나가는데 성공했을 때 자기 공을 과하게 쳐준다고 합니다. 시장이 좋아서 번 돈까지 자기 실력으로 계산해 넣으니 확신이 커지게 되고 확신이 커진 만큼 매매 규모도 함께 커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과시는 투자 경력 초기에 가장 크게 오르고 경험이 충분히 쌓여야 비로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연자분이 60만 원을 1억으로 만든 시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던 구간이었고 하락장이 오자 그 1억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벌고 있을 때는 자기 실력으로 보였던 것이 시장이 돌아서고 나서야 시장 덕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 확신은 실력이 아니라 시장에서 온 것인데 벌고 있는 동안에는 이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구분이 되는 것은 다 잃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잃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는 1990년 연구에서 벌고 난 뒤에는 위험을 더 감수하게 되고 잃고 난 뒤에는 본전을 되찾을 기회가 유독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벌어서 더 크게 넣고 잃어서 또 넣는다는 것인데 마지막에 살던 집 보증금까지 넣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럼 초보자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문제는 버는 것이 아니라 벌고 난 다음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두는 사람과 내 실력이 증명됐다고 보고 금액을 키우는 사람은
몇 년 뒤에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면 해결될까요? 앞서 본 논문도 경험이 충분히 쌓여야 자기 실력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쌓는 데 드는 수업료가 바로 원금입니다. 이 사연자분은 6년을 냈고 5번을 냈고 마지막에는 살던집 보증금까지 냈습니다. 지금은 무직이고 계좌에는 적은 금액만 남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을 다들 경계하지만 정작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의 말을 듣고 버는 경우입니다. 이르면 그 사람 말을 다시 듣지 않게 되는데 벌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신까지 함께 생기기 때문이죠. 내 판단이 맞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저 사람 말이 맞았다는 확신인 셈이라 그러는 사이 내 기준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더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기준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신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만 생기지만 기준은 사기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왜 사고 어떤 조건이면 파는지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왜 벌었는지 모르는 수익을 실력으로 치는 습관부터 버리시는 겁니다. 얼마 벌었는지는 기억나는데 그때 왜 샀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실력이 아니라 결과뿐이니까요. 그리고 살 때는 왜 샀는지 한 줄만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길게 쓰면 결국 안 쓰게 되고 안 쓰면 잃는 이유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번 이유도 같이 사라지니까요. 제가 이 사연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사실 잃은 금액이 아니라 6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사연자분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장사까지 배우면서 결코 놀지 않았고 실제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연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돈도 노력도 아니고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확신은 벌고 나서 생기지만 기준은 사기 전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투자 종목이든지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 순서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대체 어떻게 만드냐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도 투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막막했었는데 제가 직접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쉽고 효과적인 공부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